새벽 3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한 노인이 도시락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7살 김철수 씨. 그의 손은 떨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밤에 일해요? 김철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슈퍼맨이거든. 밤에 세상을 지키는 거야. 하지만 사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철수 씨는 1958년생입니다. 올해 67살. 하지만 그에게 은퇴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67살의 몸이 하루 18시간 노동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 준비해둔 보온병에 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아내가 냉장고에 붙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7살 손주 지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커다란 편의점과 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 머리 위에는 노란 별이 반짝입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밤에 일하는 할아버지는 별처럼 빛난다고 손주가 말했다고요. 김철수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시선에서 자신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새벽 3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버스는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20분을 걸어야 합니다. 10월의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그는 잠바깃을 세우고 어둠 속을 걷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면 3시 50분. 10분 일찍 도착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오늘 입고된 물품, 주의사항, 특이 고객.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면 그의 근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가 처음부터 편의점 직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1983년 25살의 나이에 그는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생산직 사원으로 시작해서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도 자원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 후인 1993년 그는 생산관리 대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관리 업무도 탁월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효율화하고 불량률을 낮추고 납기를 맞췄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부하 직원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특히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김철수 대리는 부장감으로 통했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했고 일은 칼같이 했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재미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조르면 김철수 씨는 과장된 몸짓으로 공장 귀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야근하다가 3공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서 삐걱거린 거였다는 이야기. 직원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늘 웃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생산관리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책임은 무거웠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과장이 된 첫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과장이 됐다고요. 아내가 박수를 쳤고 그날 저녁 특별히 김철수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과장이 뭐냐고요? 김철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빠 멋있다고요. 자식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것이 김철수 씨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2010년 그는 마침내 생산관리 부장이 되었습니다. 입사 2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장 전체의 생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그의 지휘 아래 움직였고 연간 수백억 원의 생산 실적을 책임졌습니다. 부장 승진 축하 자리에서 동료들이 농담했습니다. 이제 완전 VIP라며 공장의 제왕이라고요.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제왕, 그냥 일 많이 하는 일개미라고요. 동료들이 다시 받아쳤습니다. 일개미는 무슨 여왕개미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회상합니다.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였다고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공장을 시찰하던 모습, 회의실에서 생산 계획을 발표하던 순간, 신입사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던 시간들, 모두 자랑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그가 58살이 되던 해봄, 인사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인사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건 아느냐는 질문에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고 국내 수요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경영진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했다고요. 고연령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요. 명예퇴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김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장 본인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퇴직금을 50% 가산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을 달라는 말을 들으며 김철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김철수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35년. 그가 이 회사에 바친 시간입니다. 20대 청년으로 입사해서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 명절 특근,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제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8살의 그보다 30대의 젊은 직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급여는 낮고 체력은 좋고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고요.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정년도 안 됐다며 놀라는 아내에게 김철수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김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손주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며 자랑하는 7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회사에서 상 받았냐고 100점 맞았냐고요. 김철수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을 받은 게 아니라 퇴출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게 됐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우가 외쳤습니다. 우와, 승진이냐고요. 비슷한 거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슬픈 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회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밤
아내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살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돈 걱정을 하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돈은 벌면 되고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요. 2년 더 버티다가 더 힘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요. 아내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평균 연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손주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하는 거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승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응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16년 6월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몰래 준비한 영상 편지였습니다. 한 직원은 말했습니다. 신입 때 실수했을 때 혼내시면서도 꼭 밥 사주셨다고, 감사했다고요. 다른 직원은 부장님의 공장 귀신 이야기를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메시지를 보며 김철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35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다며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김철수 부장의 35년 회사 생활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 만든 액자였습니다. 25살 신입사원 시절부터 58살 부장까지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부장님의 35년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라고, 감사했다고요. 김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김철수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 청춘을 바친 곳. 이제 그는 이곳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직원들이 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35년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8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첫 한 달은 쉬었습니다. 35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잠시 숨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까운 온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자식들과 외식도 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놀 수 있냐고요.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 하고 싶냐고요.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볼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 어떠냐고. 그럼 자기가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요. 김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손주의 발상은 늘 순수했습니다. 그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아이스크림 가게는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회사 다닐 때는 늘 바빴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많아 보였지만 계산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 손주 육아 지원, 생활비. 5년이면 바닥날 금액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5년 경력의 생산관리 전문가.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생산관리 경력 35년, 공장 전체 생산 총괄 경험, 품질 관리 공정 개선, 인력 관리 전문, 각종 자격증 보유. 화려한 이력서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놀러 왔습니다. 새 일자리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좋은 곳을 찾고 있다고 대답하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되게 잘하는데 왜 안 뽑아주냐고. 그 사람들 바보냐고요. 지우의 순수한 분노에 김철수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되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잘하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이 어른들은 경험이 많다고 했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관리 직무 채용 공고들을 보니 대부분 35세 이하 우대, 40세 미만, 신입 및 경력 3년 이하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58살인 그는 지원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이 제한이 없는 공고들에 지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30곳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통과는 단 5곳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면접 기회를 얻은 것은 3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중소제조업체였습니다. 생산관리 팀장 모집 공고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관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임원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경력이 정말 화려하다고요. 김철수 씨는 35년간 생산 현장을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58살이라고 답하는 순간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김철수 씨는 눈치챘습니다. 면접관은 말했습니다. 팀 평균 연령이 35살 정도라서 팀장이 58살이시면 조직 문화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김철수 씨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젊은 친구들이랑 일하는 게 더 재미있다고, 자신이 신입사원들 농담으로 잘 웃긴다고 소문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어보려 농담을 했지만 면접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경력이시면 저희가 제시하는 연봉에 만족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를 원하느냐고요. 김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팀장 급액에 4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전 연봉에 비하면 많이 낮다고요.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더 적합한 인재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또 떨어졌다고. 이번에는 연봉이 문제였다고요.
아내는 그 사람들이 안목이 없는 거라며 우리 남편 실력을 몰라본다고 위로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니라고, 자기가 문제인 것 같다고 나이도 많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제없다고, 할아버지가 최고라고요. 손주의 무조건적인 지지에 김철수 씨는 조금 힘이 났습니다. 두 번째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찾는 건 40대 초중반 정도의 인력이고 58살이면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투자해서 키우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고요. 김철수 씨는 최소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정책상 어렵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결과는 역시 탈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면접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경력으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오시는 게 맞느냐고, 과잉 스펙이라고, 들어오셔도 금방 그만두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니라고, 진심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이시면 사장님보다 연배가 높으실 텐데 솔직히 사장님이 편하게 대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요. 김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력이 문제라니. 35년간 쌓아온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58살 남자가 낮부터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20대 청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그냥 좀 생각할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냐고,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냐고요? 낯선 청년의 친절에 김철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고맙다고, 젊은 친구가 참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청년은 공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러시던데 경력이 많으신데도 안 뽑아준대요. 이상한 세상이라고요. 김철수 씨는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러시냐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52살이신데 작년에 명예퇴직하시고 아직도 일자리 못 구하셨다고요. 김철수 씨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중장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요. 35년 경력이 화려하다고 하더니 그게 문제래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아서 안 받아준다고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 나라가 이상한 거라고요. 김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강에서 착한 청년을 만났다고, 자기한테 걱정해주고 위로도 해줬다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날 밤 지우가 또 편지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힘내라고, 할아버지는 슈퍼맨이라고, 슈퍼맨은 절대 안 포기한다고, 파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옆에는 망토를 두른 할아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손주의 그림을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는 슈퍼맨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50곳 넘게 지원했지만 단 한 곳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면접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58살은 이 사회에서
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50살 이상 취업 경험자의 77.3%가 전직 의향이 있지만 실제 재취업은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생애주된 일자리와 무관한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그 통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이전 일자리의 58.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받던 7천만 원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암담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55세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기간이 평균 15개월이라는 것. 김철수 씨는 이미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자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이 얼굴로 어떻게 취업을 하나. 20대, 30대와 경쟁해야 하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손주가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생산관리는 포기하자. 35년 경력은 이제 무의미하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58살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60살이 되던 해 김철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생산관리 직무로의 재취업은 포기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생산관리가 아니라 60대 가능, 연령 무관, 중장년 환영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나온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편의점, 배달. 김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35년간 수백 명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차장 차량을 안내하거나 편의점 계산대에 서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한 곳은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24시간 격일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였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전 직장 연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출퇴근 가능 여부만 물었습니다. 생산관리 경력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지만 이게 35년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의 모습. 한때 정장을 입고 공장을 시찰하던 부장은 사라지고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은 일이야. 자존심 버리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 앉아 차량을 체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30대 여성 주민이 큰 박스를 가리키며 반말로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3층까지 가져다 달라고요. 김철수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리겠다고요. 박스를 들려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갔지만 어떻게든 들어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좀 있으신데 경비일 힘들지 않으냐고요.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민은 자기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인데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은 일하는 게 좋아서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3층에 도착해 문 앞에 박스를 놓으려는데 그 주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안에까지 들어다 놓아달라고
자기는 허리가 안 좋다고요. 김철수 씨는 허리가 더 안 좋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집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주민은 거실에 놓아달라고, 근데 박스 뜯어서 물건만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생수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은 생수를 주방 싱크대 밑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생수를 하나하나 꺼내 주방 싱크대 밑에 넣었습니다. 60살 남자가 무릎을 꿇고 생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은 고맙다며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0원을 팁으로 줬습니다. 김철수 씨는 거절하려다가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무례할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 씨는 손에 쥔 1,000원짜리를 받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생산을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는 생수를 날라주고 1,000원을 받았습니다. 웃기지, 정말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경비실로 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3층에 택배 갖다 드리는 거 봤는데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요즘 경비 아저씨들 중에 그렇게까지 해주는 분 없다고, 감사하다고요. 할머니가 김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힘든 일 하시는데 건강 조심하라고, 떡 좀 쪄왔는데 드시라며 보자기에 싼 떡을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따뜻한 떡을 받아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돌 때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일은 힘들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근무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3개월을 버텼지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혈압이 올랐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간 큰일 난다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요. 김철수 씨는 그래도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 6일 근무. 월급은 180만 원. 편의점 첫 출근 날은 재앙이었습니다. 계산대 사용법도 모르고 담배 종류도 몰랐습니다. 손님이 말보로 레드를 달라고 했지만 김철수 씨는 담배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손님이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손님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저씨 담배 처음 파냐고, 에휴 빨리 좀 배우라고요. 손님이 나간 후 김철수 씨는 자책했습니다. 35년 동안 뭐 했나, 담배 하나 못 찾느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새벽 4시쯤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라면 하나 먹어도 되냐고, 돈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노숙자 분이 라면을 먹는 동안 김철수 씨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다 먹고도 그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좀 앉아 있어도 되냐고, 밖이 너무 춥다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괜찮다며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노숙자분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참 친절하시다고, 보통은 빨리 나가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힘든 거 아니까요. 그분은 새벽 5시까지 편의점에 앉아 있다가 따뜻하게 인사하고 나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위가 낮아졌어도 여전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날 아침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 했다고요. 노숙자 분한테 따뜻한 물 드렸는데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역시 착하다고요. 그리고 지우가 학교 숙제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써왔습니다. 선생님이 우수작으로 뽑아서 학급 게시판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슈퍼맨처럼 세상을 지킵니다. 할아버지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데 힘들어도 늘 웃으십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손주의 글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부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손주에게는 여전히 슈퍼맨이었습니다. 편의점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3개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새벽 출근하는 간호사분, 야간 택배 기사님, 심야 공부하는 학생들. 어느 날 밤 고등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학생,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요? 공부하다가 배고파서 라면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학생은 라면을 먹으며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시험 기간이냐고 물으니 내일 수학 시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수학이구나. 할아버지도 옛날에 수학 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놀라며 그럼 이 문제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학생의 문제를 봤습니다. 공장에서 배웠던 수학 지식이 생각났습니다.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풀면 된다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자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해됐다고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김철수 씨는 열심히 하라고, 공부가 미래를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고, 선생님이셨냐고요? 아니라고, 회사 다녔고 공장에서 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멋있다고,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고 나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편의점 알바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나쁘지만은 않다고요. 부장일 때는 수백 명을 관리했지만 진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난 적이 있었나? 지금은 직급은 없지만 진짜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일 진짜 잘하신다고, 손님들이 칭찬 많이 한다고요. 특히 학생들이 아저씨 친절하다고 한다고요. 김철수 씨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나이에 야간 일하시면 힘드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시냐고요.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60살의 몸으로 밤새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졸음이 몰려왔고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만 원을 더하면 225만 원. 하지만 생활비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5천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냐고요. 김철수 씨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주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인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아버지가 마련해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됐다고 내 결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김철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나면 6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일해야겠다고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요? 지금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주말에 일을 하나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건강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밤에도 일하잖아요. 또 일하면 언제 자요라고 걱정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는 슈퍼맨이니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진짜 슈퍼맨은 쉬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손주의 걱정이 가슴에 꽂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말 일자리를 찾아 오피스텔 경비에 지원했습니다. 토일 이틀 하루 12시간씩 월 80만 원. 이제 김철수 씨의 일주일은 쉬는 날 없이 일로 가득 찼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 근무.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경비 근무. 첫 주말 근무날 금요일 밤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3시간만 자고 토요일 아침 8시에 오피스텔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3시쯤 극심한 피로가 왔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 싶었는데 입주자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5분 정도 졸았던 것 같습니다. 입주자가 화를 냈습니다. 경비가 근무 중에 자면 어떡하냐고 관리소장한테 말해야겠다고요. 김철수 씨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요. 입주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5잔째 마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를 꾸짖었던 그 입주자가 다시 경비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입주자가 말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심하게 말했다고. 근데 아저씨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혹시 밥은 드셨냐고요. 김철수 씨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주자는 김밥이랑 샌드위치 사왔다며 드시라고 건넸습니다. 김철수 씨가 어떻게 받냐고 하자 입주자는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산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밤에도 일하시는 것 같던데 주말까지 일하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걱정했습니다. 입주자는 도시락을 두고 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따뜻한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1달, 2달, 3달. 김철수 씨의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가끔 받는 작은 친절들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편의점 단골 손님 중에 간호사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냐고요?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니시냐고요? 김철수 씨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분은 말했습니다. 아저씨,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제가 병원 소개해 드릴 테니 꼭 가보시라고요. 그 간호사분은 다음날 쪽지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정보와 함께 건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님도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비슷한 나이의 기사님이었는데 가끔 새벽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도 밤새 일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택배 기사님도 원래 회사 다녔는데 명예퇴직하고 택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뭐 이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도 가끔 좋은 사람들 만나면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느끼는 연대감이었습니다. 이중 노동 6개월째 김철수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이고 당뇨도 악화됐다고요. 이렇게 일하시다간 정말 큰일 난다고요. 김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한다고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하셔야 하느냐고요. 김철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손주가 있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쉬셔야 한다고 약을 드리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값이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약값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것도 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61살, 하루 18시간 일하는 삶.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 남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하세요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 일한다고, 오전에는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는 음식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59살이라고 했습니다. 명예퇴직하고 2년째 이렇게 산다고요. 김철수 씨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에 주말 경비까지 한다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이렇다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는 가족이 있다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포기하면 안 된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 2시간 자고 밤 11시에 편의점으로 가야 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피곤하지만 밥을 먹어야 합니다. 식탁에 지우의 편지가 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사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훌륭한 꿈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김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힘을 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손주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 2시간 잤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밤 10시. 일어나 편의점으로 가야 합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처럼. 밤에 일하는 할아버지는 별처럼 빛난다고 했던 지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손주에게는 별처럼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 김철수 씨는 오늘도 도시락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67살의 손. 한때 수백 명을 관리하던 그 손이 이제는 도시락을 정리합니다.
올해로 편의점 야간 알바 7년 차입니다. 주말 경비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는 생활. 60살에 시작해서 이제 67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상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당뇨도 관리 중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고 무릎 관절염도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경고합니다. 이러다 큰일 난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14살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우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전교십 등 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수학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난다고 그때부터 수학이 재미있어졌다고요.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라고 아직도 매일 일하시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살고 싶다고요. 김철수 씨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편의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그들은 김철수 씨를 아꼈습니다. 간호사 손님은 가끔 건강 간식을 사다 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견과류인데 건강에 좋다고요. 택배 기사님은 여전히 새벽에 들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7년 됐네요. 전쟁 동지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둘 다 살아남았네요. 그런데 지난달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수학 문제를 물어봤던 그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기억하시냐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내가 그때 그 학생이냐며 놀랐습니다. 학생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수학시험 잘 봤고 대학도 수학과로 갔다고요. 정말이냐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라고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과 도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김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철수 부장님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놀라며 저를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기억 안 나시냐고 예전에 부장님 밑에서 일했던 박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그 민수가 맞냐고요? 네 맞다고 와 정말 오랜만이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옛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15년 전 신입사원으로 김철수 부장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여기서 일하시냐고요? 김철수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상사였던 자신을 부하 직원이 편의점에서 만난 것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민수는 커피를 2잔 사서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털어놨습니다. 사실 자기도 요즘 너무 힘들다고 회사에서 성과 압박이 심하고 후배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다고 부장님이 그립다고요.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은 항상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고 실수해도 혼내시면서 꼭 밥 사주셨고 힘들 때 농담으로 웃겨주셨다고
부장님 같은 상사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민수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직원들을 사람으로 보라고, 성과 도구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보면 된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여전히 멋있다고, 자기가 부장님한테 배운 게 정말 많다고, 제 인생의 멘토라고요. 민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옛 직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편의점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김철수 부장 밑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부장님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함께 플래카드를 펼쳤습니다. 김철수 부장님, 우리의 영원한 멘토,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한 명씩 말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팀장까지 됐다고,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일 처리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다고, 부장님의 공장 귀신 이야기를 저도 후배들한테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지위로 일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일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장님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거라고, 부장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장님이라고요. 김철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모금한 돈이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받아달라고, 저희가 조금씩 모았다고요. 김철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못 받는다고, 너희도 다 힘들지 않냐고요.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탁이라며 받아달라고요. 김철수 씨는 결국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전히 부장이래요.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옛날 직원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나를 아직도 부장님이라고 부른다고, 그 애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고, 편의점에서 일해도 경비를 서도 당신은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편지를 또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맨이 맞았어요. 옷이 바뀌어도 슈퍼맨은 슈퍼맨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제 영웅이에요.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정의하는 건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부장이라는 직함을 잃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최근 뉴스에서 한국인의 희망 은퇴 연령이 77세라는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77세까지 일해야 한다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나는 슈퍼맨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장일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주말 경비실에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변화. 지금 67살, 10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철수 씨는 다릅니다. 이 몸이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손주에게, 단골 손님들에게, 옛 직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새벽 5시 편의점 근무가 끝나갑니다. 간호사 손님이 오늘도 들렀습니다. 아저씨 건강하세요. 오늘도 감사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택배 기사님도 들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형님도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답했습니다.
새벽 7시 교대 직원이 왔습니다. 어제 잘 다녀오셨냐고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편의점을 나섭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35년 부장도 의미 있었고 지금 7년 편의점. 알바도 의미 있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아내가 준비한 아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새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월급 받으면 할아버지 쉬게 해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파이팅 하세요. 할아버지는 최고의 슈퍼맨이에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될게요. 김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손주 첫 월급 받을 때까지만 아니 그 이후에도 내가 필요한 곳이 있는 한 이것이 67살 김철수 씨의 삶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삶 지위는 없지만 존엄은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 대한민국 65살 이상 고용률 OECD 1 위 그 통계 뒤에 김철수 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오늘도 잠에 듭니다. 4시간 후 다시 일어나 주말 경비를 서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슈퍼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옛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장님입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이 밤이 따뜻해요.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라고. 진짜 행복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67살, 하루 18시간 노동, 월 260만 원 숫자로만 보면 비참한 삶입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힘들지만 의미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슈퍼맨이라고. 이것은 김철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300만 고령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존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